가족에게 용돈 보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5년 8월부터 AI가 계좌이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데 오늘 영상에서 세금 걱정 없이 돈 보내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증여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국세청 신고가 필요 없는 금액, 은행 수수료 절약 꿀팁, 그리고 2025년 AI 거래 감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손주 학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가 딸 통장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는데 세금이 나온다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현금 입출금 감시가 강화되고 8월부터는 AI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분석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잘못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 송금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보내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대가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려드릴게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이 한도예요. 중요한 건 이 한도가 10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2025년에 달라진 점을 알려드릴게요. 6월 15일부터 현금 거래 감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이 되면 자동으로 정부에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월 초에 ATM에서 400만 원을 출금하고 중순에 창구에서 600만 원을 출금한다면 합쳐서 1천만 원이 되어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쪼개기 출금으로 피하던 분들도 이제는 합산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AI가 계좌 이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단순히 금액뿐 아니라 거래 패턴까지 분석하는데요. 반복적인 소액 이체나 가족 간 왕복 송금,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코인이나 부동산 거래와 연결된 입출금까지 의심할 수 있어요. 특히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부모가 매달 자녀에게 200만 원씩 송금하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되죠. 미성년자 기준 면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구입 자금 2억 원을 송금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 증여세 한도는 6억 원이므로 초과하지 않아서 세금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생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1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도 미성년자 면제 한도 2천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절세 팁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체 내역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절세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주기로 금액을 관리하세요. 둘째, 부모와 자녀 계좌는 명확히 분리해 관리하세요. 셋째, 송금할 때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용도를 메모에 남겨두면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병원비나 학기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거래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자금 이동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가족 간 송금을 하기 전에 증여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는 피하고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씩 보내면 세금이 나오나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도 실수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거래를 꼼꼼히 관리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 참고하셔서 가족 간 계좌이체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해야 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